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6장이죠. 자, 사회법 일반을 보겠습니다. 자, 사회법이라 해가지고 약간 중간적인 형태의 법이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근대 시민법의 원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자, 과거에 우리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적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대 시민법이라고 불러지는 것은 우리 근대 사회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가 강조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또 개인주의 성향이 보통 많이 반영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법 원리는 일반적 근대 자본주의 체계에 기본적으로 활약했다고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자유중심적 사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내가 내 돈 가지고 벌어 사는데 타치하지 말라는 그런 자유주의 사고,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시민법 체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봉착이 되는 거죠. 시민법이 현재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 그 문제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 불균등이죠. 자, 빈익빈 부익부라든가요. 또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우리 부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고자 국가 등이 개입해가는 그런 체계도 있죠. 자, 그런 쪽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주로 이제 거기에 공산주의 체계들이 또 그렇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회주의 체계는 국가 등이 직접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법의 형태로는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적 형태의 법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일명 사회법 체계가 등장하게 된다. 사회법 체계라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약간 공적인 규제를 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회법의 대표적인 것들 노동법이라든가 내지는 경제법 또는 우리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중간적 형태의 법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거의 자유중립적 사고로 본다면 우리 고용자가 있다. 자, 그리고 거기 근로자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죠. 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로 따지면 이것은 고용자 마음이잖아요. 근로자하고 서로 의사가 일치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상에서 고용자 행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금을 체결하지 않아도 보통 사법체계, 우리 민법체계로 간다면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알아서 계약하는 거예요. 두 의사가.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시키면서 급여는 예를 들어서 얼마 안 준다. 그래도 계약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국가 등이 개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법체계에서 공법적 영역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 등이 개입을 한다. 법으로. 그래서 계약할 때 최소한도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줘라 등등으로 해서 개입해가는 그런 법의 체계, 이 보통 노동법 체계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경제활동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물건을 판다, 내 마음대로 판다. 그러면 비싸게 마음대로 팔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과점이나 독점을 규제하는 경제법 체계가 보통 발전하면서 중간적 체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노동법 개념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노동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봤던 것이 전통적 관계로 보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노동법의 경향은 자, 보통 이제 진보적 경향을 띠면서 유동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래서 노동법의 경향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노동법의 일반적인 경향 문제로 보시면 자, 노동법은 유동적이고 진보적 경향을 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보통 우리 노동법 체계에서는 자, 유동적이다. 자, 또는 진보적 경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전통적 종속관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자, 또 진보적 경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체를 노동관계의 신성함, 즉 신성함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형태로서 일종의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순수하게 노동관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관계까지 고려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노동법의 경향 자체는요. 세계화가 된다. 또 통일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두 개 종류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자, 노동법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자, 종류는 자, 우리 개별적 노사 관계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법이 있죠. 그래서 자, 개별적 관계에서 설정되고 있는 우리 근로계약법입니다. 근로계약할 때 체결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뭐죠? 바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이 있을 것이고 또 집단적 관계, 집단적 노동관계를 정하고 있는 노사관계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 있죠. 이면 노조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정하는 근로계약법은 자, 가장 중심이 근로기준법이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집단적 노사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 자, 노동조합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종류 나왔죠.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 노동위원회법, 또 국가공무원법, 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 등등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테마입니다. 자, 노동법의 법원이라 그럴 때는요, 일반적 법의 원천, 자, 노동법을 무엇을 노동법으로 부를 것이냐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거기는 자, 성문 노동법이 있죠. 그래서 성문 노동법이 있다. 이면 성문법이죠. 자, 노동법에 관한 성문법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헌법도 있고 법률, 명령, 조약 이런 게 전부 다 법원이 된다고 나와 있죠. 성문법으로는 헌법적 조항, 우리 헌법 32조나 33조의 규정을 두고 있죠. 또, 자, 우리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들 전부 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 자, 또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같은 명령이지요. 명령. 자, 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등이죠. 이게 전부 다 성문화된 국제관습법은 불문이고요. 자, 조약이 이런 것은 성문법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노동법에 또 특수한 법원이라고 불러진 것들 있죠. 자, 특수한 것들입니다. 자, 특수한 법원이라고 불러진 것은 일반적으로 단체 협약이 있거나 또 노동조합 규약이 있거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 지시, 경영 관행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 순서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의 적용 순서입니다. 자, 가장 큰 게 바로 뭐점들? 헌법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헌법이 가장 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헌법 아래 법률, 자, 또는 조약. 조약은 보통 법률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약은 국가 사이에 문서로 합의한 걸 말하겠죠. 법률이나 조약 이런 게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아래 일반적으로 명령 등이 있다. 자,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명령 아래 이제 단체 협약이 있죠. 단체 협약이 가장 요 아래는 그 명령 아래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체 협약보다 아래 있는 게 취업규칙이 있죠. 취업규칙. 자, 취업규칙보다 아래 있는 것이 우리 근로계약이 있네요. 자, 근로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 부분이 사용자 지시가 있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는 단체 협약이 우선된다는 것이에요. 더 큰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 사용자 지시는 제일 아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성문법은 당연히 헌법이 가장 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단체 협약, 취약규칙, 근로계약 중에는 단체 협약이 가장 센 법이다. 자, 그리고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단체 협약하고 부딪히면 단체 협약이 우선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근로계약도 단체 협약하고 부딪히면 단체 협약이 더 우선된다. 그런 의미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근로 권리입니다. 일반적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에 따라서 근로가 형성 유지하고 근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할 것이고 자, 근로 상권이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세 가지 권리가 있네요. 단결권이 있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또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 또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로 상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별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은요. 자, 우리 근로계약관계를 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은요. 자, 법조문 내용을 좀 체킹을 좀 할 건데요. 자, 거기 보시면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나와 있죠. 자,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자,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 그걸 정해놓고 있으면 그 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다. 또 근로조건에서 노사 대등 결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동등한 주에서 결정해야 된다. 또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된다. 또 균등한 처우고요. 또 강제 근로는 금지죠. 다시 말해서 근로자 자유의사하고 어긋나는 강제 근로는 금지. 또 폭행 금지, 중간 착취 배제, 또 국민권 행사 보장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 직장을 다니다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선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을 해주란 이야기입니다.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급여원칙은 한번 정리되었고요. 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 그거 하나 좀 체킹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거기 사업장인데, 자, 5명 이상이죠. 5명 이상이 사업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하는 상시 5명 이상입니다. 이게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이죠. 그래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포인트는 5명 이상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예외적으로 자, 동관 친족말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외 규정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일반적 친족이죠. 친족만을 사용한다. 자, 친족만을 사용한다. 또는 가사 사용인을 사용한다. 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아니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적용 대상은 우리 근로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같이 적용 대상이 된다. 자, 근로자를 하면 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겠죠. 자, 사용자라면 일반적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이 나와 있죠. 자, 근로계약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기본은 우리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아울러서 사용자는 우리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걸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자,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 효력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여기 한 가지 정리할 것.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 위반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위반된 부분에 한해서 자, 위반된 부분에서 한정돼서 그것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자,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기간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자, 거기 기간제 근로자 근무계약 나오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자, 단 기간제라면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기간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고요. 자, 단시간은 근로자 근로조건입니다. 자, 여기는 자, 일정 비율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자, 근로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다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해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기양여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또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받으시면 되겠죠. 자, 전차금 상계 금지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임금하고
전차금을 상계할 수 없다. 자, 이 말 여러분들, 자, 전차금하고 임금이지요. 이것은 상계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전차금이라는 것은 뭐 빌린 돈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린 돈하고 임금을 상계라는 것은 없던 걸로 하자. 내가 너 빌려준 돈 있으니까 너 임금 받을 걸 이걸로 쌤쌤하자. 그럴 수 없다.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차금하고 임금의 상계 금지입니다. 자, 해고는 부당해고 제한이 있죠. 또 경영상 유예한 해고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상 이유로 인해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지 않냐고는 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해고를 할 때는 예고를 하라고 했죠. 자,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자, 만약에 30일 전에 해제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 대목 따라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있어서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해고 예고는 30일 전까지 예고를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고를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예고를 하지 않냐면, 자, 이것을 하지 않냐면 30일 분에 이상이죠.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고를 할 때는 예고는 30일 전. 만약에 예고를 하지 않냐고 해고했다면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다음에 달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나와 있죠. 자,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든가, 자,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된다. 또 해고 사유는 서면 통지라고 나와 있죠. 서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뭐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보내지 말고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야 효력이 있다. 자,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금채권입니다. 자, 임금채권은 자, 기본적으로 그 사업장이 만약에 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저당권 등을 행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임금채권이 자, 일반적 담보권에 우선돼서 변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담보권 등에 우선돼서 변제를 돼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 보통 우리 조세라든가 공과금이 있으면 그게 우선되는데 조세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가 허용되는 것은 임금이 있죠. 이런 것. 재보상금이죠. 이런 것은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적 변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우선적 변제받는 것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일단 3개월분 임금이라도 줘야지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자, 또 재보상금.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가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임금이죠. 근로대가입니다. 임금에는 거기 평균 임금이 있고 통상 임금이 있죠. 자,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자, 3개월이죠. 자,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눈 것.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이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통상 임금이라는 것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그 금액을 통상 임금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임금의 지급이 나오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다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휴업수당입니다. 자,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다 나와 있죠. 70% 숫자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임금의 소멸시효죠.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행사할 수 없죠. 시효로 소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근로시간이죠. 자, 숫자 암기 좀 해놓으세요.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5일 근무를 한다면 1일 8시간이죠. 5, 8, 40.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죠. 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이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또 휴일이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그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자, 우리 노동조합하고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동조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죠. 자, 이것을 조정하는 조정법이다. 자, 이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법은 노동조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하고 있네요. 자, 법의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 근로상권이라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있잖아요. 이걸 보장해가지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용어적이 나와 있죠. 자, 근로자입니다. 자, 수입해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할 것이고요. 자, 사용자는 사업자든가 또는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를 말하겠죠. 자, 사용자 단체가 있고요. 자,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이죠. 단결해가지고 일종의 연합을 형성한 그런 것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자,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그거 하나 찾겨 놓으세요. 일반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거기 보시면 사용자는 항상 이익을 대표해서 하는 그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사용자를 위해서 만약에 하고 있는 자를 참가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또 경비의 주된 부분이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받고 있는 그러한 경우. 또 우리 공제나 복지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것도 노동조합이 아니다. 또 근로자가 인자 가입을 허용한다든가 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것도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노동쟁의는 하나의 분정생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쟁의가 나오죠. 자, 일을 그만둔 걸 파업. 자, 태업은 여러분 일을 늦게 하는 거죠. 천천히 하는 걸 태업. 직장 폐쇄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쟁의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우리 직장 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노동조합이 나오죠. 조직가입입니다. 자,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공무원, 교원들도 할 수 있죠.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또 리유는 사업 또는 사업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일반적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고요. 또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됐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노동자의 보호가 나와 있죠. 자, 우리 법의 노조죠. 자, 법의 노조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또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조합원 차별 금지가 있고요. 자, 권리 의무입니다. 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표결권 특례 나오죠. 자, 특정 조합원에 대한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에 참여할 수 없겠죠. 자기를 의결하는 건데 자기가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결권이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로시간 면제 등입니다. 이 경우는 자, 우리 단체 협약이나 사용자 동의 두 가지 나오죠. 자, 사용자 동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자, 또는 자, 사용자가 동의해줬죠. 그러면 사용자가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이야기죠. 자, 이런 형태가 전임하는 경우입니다. 단체협약 상조 동의했다면 일반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자,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이런 근로시간 면제자들이죠. 면제자는 자, 우리 근로시간 면제자들 초과하지 아니한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를 해주는데 그 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거기 리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가 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근로시간, 40시간을 근로해야 되는데 20시간만 근로한다고 20시간이 면제되잖아요. 이걸 초과하는 내용을 정해버리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단체 교섭이나 또 단체백을 체결할 수 있죠. 노동자 대표자는 사용자 단체하고 교섭하고 단체백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 단체백의 작성이 나와 있죠. 자, 단체백의 작성입니다. 자,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노동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죠.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쌍방이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협약의 체결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면 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통 15일 이내입니다. 우리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협약의 유효기간 상환입니다. 일반적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해버린 경우는 3년으로 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3년으로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이야기죠.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옵니다. 이 경우는 종전에 그 협약은 3개월 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만료되고도 3개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협약의 효력입니다. 자, 협약의 효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우리 단체 협약은 자, 우리 취업 규칙이나 내지는 우리 근로계약입니다. 여기보다 유효하죠. 다시 말하면 단체 협약이 더 우선되는 것이에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 협약에 위반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협약의 구성력이죠. 일반적 구성력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자, 우리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때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도 협약이 지원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역은 뭐냐면 일반적 지역적 구성력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단체 협약 적용을 받게 되죠. 자, 그럴 때는 신청에 의해가 또는 자, 그 지역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 협약을 적용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쟁행위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쟁행위는 일반적으로 우리 파업이나 태업 등 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법령 기타 사유에서 위반되면 아니 될 것이고요. 또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서 조업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은 지도와 책임이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로자 구속 제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법 아니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쟁의인의 제한과 금지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쟁의인을 할 때는 조합원 가반수 차원에서 결정하죠. 조합원 가반수 차원에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쟁의인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폭력 행위는 금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필수 유지 업무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할 수 없어요. 자, 사용자가 파업하고 있다. 그럼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버리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필수 공익사업이 나와 있죠. 자, 필수 공익사업이라면 50% 한도 내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공익사업, 필수 공익사업, 필수 유지 업무가 나오죠. 자, 공익사업은 저기 여객운수라든가 수도, 또 공중위생 또는 의료, 혈액, 은행, 조폐, 방송통신이 나옵니다. 필수 공익사업은 꼭 정돈을 해놓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기본점들 유지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봐두시면 되는데, 자, 필수 공익사업에 관한 것은 철도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 공익사업은 철도 사업이라든가 또 항공, 운수 사업 등입니다. 자, 또는
자, 보시면 수도, 가스, 석유 나오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등이 나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병원 사업 및 혈액 공급 사업이 나오죠?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내진 혈액 공급입니다. 이거 필수 공익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네 번째는 우리 통신 사업이죠. 통신. 자, 여기는 필수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필수 유지 사업은 자, 그게 만약에 폐지되거나 그럴 때는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 등에 위태롭게, 즉 현재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은 필수 유지 업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쟁행위 중에는 임금 지급 요구를 금지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요. 근로제공자면 임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임금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쟁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사용자 쪽에서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직장 폐쇄는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그것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손배창권의 제한 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쟁행위 종류는 스트라이크 나오죠. 동맹파업입니다.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태업은 여러분 작업을 태만히 하는 것, 늦게 천천히 하는 것을 태업. 자, 보이콧 운동이죠. 자, 보이콧은 노동자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죠. 그것을 사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이콧. 자, 피켓팅 들고 하는 걸 피켓팅. 시비가 있고, 자, 생산 관련 여러분,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직접 공장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생산 관리. 자, 록아웃, 공장 폐쇄가 바로 직장 폐쇄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부당 노동행위가 나옵니다. 자, 부당 노동에서 금지된 행위를 보게 되면요. 자, 보시면, 자, 노동조합에 가입이나 가입하려고 할 때, 자, 그래서 그것을 해고하겠다. 불이익준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또, 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도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또, 일반적 단체배약 체계나 단체 교섭을 거부나 해태하는 것도 부당 노동행위. 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 것을 저해하거나, 즉, 그걸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행위, 또는 근로시간 면제한을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온주하는 것,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온주하는 것도 부당 노동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거기는 그 정도 봐두시고요. 자, 부당 노동행위 하게 되면 우리 노동조합에 대해서는요, 우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구제 신청은 부당 노동행위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사회보장법입니다. 먼저 사회보장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 시스템, 공적 부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 사회보장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회보장법 나와 있죠. 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띌 것이고, 우리 복지 사회 실현 기능이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보장에 기본적인 사회보험, 또 사회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 제도 등이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 기본사항이 나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목적사항이 나와 있죠. 자, 목적은 당연히 우리 국가 지자체 책임을 정한다 나와 있죠. 또 국민의 권리, 그래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기본 이념은 당연히 우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자, 용어정이 나옵니다. 자, 사회보장 나오죠. 자,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력, 장애, 질병 나오죠. 또 일반 사회적 위험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하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든가 또는 우리 공공부조, 자, 우리 공공부조, 자, 또는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이게 전부 다 포함해서 자, 우리는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보험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국민건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지요. 그래서 일종의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이든 이런 형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형태. 자, 공공부주라는 것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한다. 또 사회서비스가 나오죠. 여기는 자, 보건, 의료라든가 교육, 고용, 주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돌봄 시스템을 한다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제도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평생 사회 안전망도 나오죠. 그래서 사회 위험에 대해서 우리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자, 국가 지자체 책임이 나오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정기한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고요. 또 사회보장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 지자체는 국가 발전소에 부응하고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재원 조달을 해야 된다. 자,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 실시하고 공표한다고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애국인입니다. 애국인은 상호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애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상호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일본인에 대해서 사회보장 해주려면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줄 때 너희가 해주면 우리도 해주겠다. 이게 상호주의라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사회보장 수익권이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자, 사회보장 수익권은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사회보장 수익권의 보호입니다. 자, 포기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 서면 통지에서 정당 권한 있는 기관에게 포기할 수 있다. 또 포기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해놨죠?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연금보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래 위험에 대비하고 능력주의에 기초한다. 또 사회보험은 공동부담의 원칙이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또 특성은 강제가입이 원칙이죠. 우리 국민건강이나 연금 같은 건 전부 다 강제이잖아요. 또 우리 고용보험, 또 산재보험 등이 있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점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다는 혜택이 없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사회보험. 자, 공공부조입니다. 자, 공공부조는 우리 국민일조 생활보장법이라든가 우리 보훈사업 등 재외구호전에서 나옵니다. 자, 빈곤자 생존권 보호가 목적이고 평등주의에 기초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일반적 공비 부담입니다. 공적 비용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공공부조. 또 무능자 대상으로 선정한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단점은 국민의 나태심이 유발되거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일조 생활보장이라든가 최저생활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일조 생활보장을 해준다든가 보훈사업 또는 재구호제도 전부 다 공공구조다. 그래서 공공부조죠. 그래서 일반적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개념상 특징만 잠깐 비교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회법의 일반 내용은 모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